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모두 테헤란에서 즉시 대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게시물을 연속으로 3번이나 올렸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G7에서 원래 내일까지 있어서 수요일에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화요일에 하루 일찍 캐나다에서 미국 백악관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영국 스타머 총리랑 주요 무역 협정에 서명하는 등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중동 정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정상들과의 만찬 후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이 많이 올랐고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는 거의 신고가 근처이고요. S&P 500 주가 보면 6천 위에서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고가 근처에서 끝났어요. 그 이유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서 스타머 영국 총리랑 무역협정 체결을 하면서 관세 인하 협정 이행을 합의 봤습니다. 그래서 G7에서 추가적으로 무역협정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랐는데요. 백악관으로 중동 이슈 때문에 하루 일찍 돌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참석했었을 때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촉구하는 G7 동맹국 성명서에 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이랑 이란은 이제 한 5일째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지금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니미츠 항공모함이란 미국 해군의 원자력 항공모함이고요. 배수량 10만 톤급의 압도적인 크기와 항공 전력으로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슈퍼캐리어 항공모함입니다. 그래서 선박 추적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호는 중동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여러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테헤란에서 즉시 대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각에 따르면 미국도 합동작전을 해서 이스라엘이랑 테헤란에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이스라엘 거주 시민들에게 가능한 빨리 떠나라고 지시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G7에서 일찍 중동 상황 때문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국가안보팀에 상황실 상주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 근처 피자집을 보면 이렇게 바쁘다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백악관 측에서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시장은 그래도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가 상황을 보면 0.5% 정도만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골드도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도 0.5%까지 S&P가 떨어지긴 했지만 0.3%에서 안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백악관에서 떠나기 전에 기자회견을 짧게 했었는데 그때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협상을 할 것이다. 우리는 곧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평화를 이룰 것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좀 싸우게 놔둬야 될 수는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협상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지금 갈등이 오가고 있는 사이인데 빠르면 이번 주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그리고 다른 글로벌 국가들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덕분에 오늘 시장이 이렇게 오르기도 했고요. 지난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이란이랑 이스라엘 전쟁은 지역 전쟁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그래도 좀 낙관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여튼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내일 하루 종일 과연 이 상황이 빨리 끝날지 아니면 더 지속적인 전쟁으로 이어질지 그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시장이 좀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목요일이 노예 해방 기념일 연방 휴일이기 때문에 휴장이고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미장이 닫습니다. 이번 주 일정을 살펴본다면 내일은 소매 판매 지수 주요 지표가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지니어스 법안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서클 CEO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중동 문제가 제일 크게
헤드라인으로 계속 뉴스가 나올 거고요. 수요일은 FOMC입니다.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뭐 시장에선 거의 100% 가까이 보고 있지만 이제 금리 전망, 연준이 앞으로 어떤 전망을 내놓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시장이 움직일 수 있고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압력 그리고 월러 연준 이사라든지 보우먼 연준 이사라든지 트럼프 쪽에 더 가까운 연준 이사들이 또 어떤 전망을 내놓는지 연준 내에서 분위기는 어떠한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지표가 수요일에 나옵니다. 거기에 목요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수요일에 좀 움직일 만한 게 조금 더 증폭돼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목요일은 월별 파생 상품 만기이기 때문에 더 크게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짧은 주간에다가 중동 문제, 그리고 무역 협상, 연준의 경제 전망, 그리고 각종 주요 지표들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고요. 여튼 당장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어떻게 앞으로 이어지는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오늘 증시가 올랐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G7에서 스타머 영국 총리랑 무역 협정을 맺고 더 많은 국가들이랑 또 무역 협정 체결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더 큰 규모로 글로벌 전쟁이나 더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랐고요. 하지만 이번 주는 짧은 주간이기도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일찍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상황실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된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를 받으면서 중동 전쟁이 이번 주에 좀 변수가 될 수 있고 쉴 틈 없이 FOMC 경제 전망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날 위기와 이로 인해서 치솟는 유가 가격, 에너지 가격, 그걸로 인한 물가지수 상승 우려, 얼마나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일시적인 변수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FOMC 제롬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고 거기다가 이번 주 금요일은 월별 옵션과 파생상품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시장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S&P와 나스닥이 신고가 근처입니다. 여기 이 위치를 계속 지켜줄지 아니면 지금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을 받을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하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